네, 그러면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11을 위한 백그라운드 처리 방법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쿠팡에서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종찬입니다. 일단은 이 세션은 앞에 있는 두 세션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이제 앞에 있는 세션들은 개발자의 생산성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은 개발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좀 유저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에겐 조금 불편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다는 것은 저희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제이자 룰인 거고 결국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먼저 적용돼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위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안드로이드 12에서 포어그라운드 서비스는 정책이 조금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요약해서 드리면은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어그라운드 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포어그라운드 서비스라는 거는 여러분 유저들이 우리가 지금 개발한 어떤 뷰가 있는 앱을 연 상태가 포어그라운드고 그리고 그 앱이 내려간 UI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포어그라운드 서비스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지금 유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내비게이션 정보를 나타내주는 노티피케이션이 올라와 있죠. 저러한 노티피케이션 유저들이 어떤 UI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앱을 열지 않는 상태를 포어그라운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어그라운드 서비스의 상태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있었던 제약 사항인데요. 그러면은 이 포그라운드 서비스는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포그라운드 서비스는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뮤직의 예시처럼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우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신저를 쓰거나 혹은 랩서핑을 하면서 듣고 있는 음악을 컨트롤하거나 뭔가 우리가 지금 전화를 하면서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인지 노티피케이션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사진을 공유하거나 이런 멀티태스킹을 할 때 매우 친숙한 형태가 포그라운드 서비스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긴 작업이 남았을 때 저희가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쓰기도 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는 대용량 파일이 담겨진 메일을 전송할 때 혹은 찍은 사진에 HDR 처리를 진행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딱 보기에도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유저들의 어떤 액션으로부터 비롯될 때 그런 경우에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사용되는 것을 추천됩니다.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유저 액션 마무리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딩 바가 나온다던가 그런 것들이 익숙한 어떤 UI겠죠. 이런 경우에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사용되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쓰면 안 될까요? 일단은 이러한 유저들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작업들은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바로 처리해야 될 게 굳이 않은데 그거를 이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처리할 때 그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굳이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을 처리할 때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쓰면 그 역시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리소스 관련된 건데요. 앱이 메모리에 머물기 위해서 조금 뭔가 앱의 어떤 라이프 타임 같은 걸 늘리기 위해서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구글에서는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서 지금 주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백그라운드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거를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이 구글 I/O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발췌를 한 건데요. 그대로 발췌를 한 건데요. 어, 그런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한 유저들에 대해서 이제 구글에선 그 사용성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노티피케이션 어떤 영역에 그렇게 무의미한 어떤 노티피케이션들이 많이 뜨게 되면 유저들이 그 앱의 알림을 그냥 무시해버리게끔 하는 설정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에 알림을 안 떠버리게 한다거나 혹은 그 앱에 이제 비호감을 갖게 돼서 앱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우리의 마이웨이로 우리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 피처를 수행할 거야라고
개발자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미 유저들은 그러한 불편함을 겪고 웹상에서 이런 앱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유저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런 어떤 불편한 어떤 UX를 주면은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안드로이드의 가장 최신 버전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음, 잠깐 노티피케이션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이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백그라운드 작업에 사용하는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누구나 그리고 모든 앱들이 다 그런 식으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동시에 우리의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동작해야 되는 어떤 워킹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곧 배터리와 메모리의 리소스 낭비로 이어지겠고요. 이게 그에 따라서 OS는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들을 좀 우리 메모리와 배터리 그 네트워크에 친화적이게 작업들을 처리할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여기 있는 이 처리 방법은 통상 워크매니저라고 우리가 불리우고 있습니다. 워크매니저를 사용하게 돼. 워크매니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백그라운드 작업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포그라운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구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 유저가 하루에 받는 포그라운드 서비스의 노티피케이션 개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최소 2개부터 많으면 500개까지 받는 유저가 있다고 하네요. 사실 500개가 그렇게 많은 유저들이 받을 수 있는 포그라운드 서비스 개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깜빡깜빡하면서 나타나는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꽤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 지표는 굉장히 개발자들이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어떤 의미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런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백그라운드에서 시작하는 비율이 무려 46%,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쓰는 게 어떤 문제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유저들이 뭔가 인지하지 않는 상태, 유저들이 뭔가 의도하지 않는 상태, 유저들이 그 앱에서 뭔가 UI적으로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디바이스의 뭐 리소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리소스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리소스들이 계속해서 다른 앱에 요즘 한 디바이스 되게 많은 앱들을 깔게 되잖아요, 유저들이. 그러면 그런 하모니가, 각 앱들이 리소스를 전면한 하모니가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유저들의 배터리 드레인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쭉 정리가 되겠지만, 그 유저들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줄여져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발췌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한 포그라운드 서비스, 이제 절반의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는데 결국 그 작업들이 10초 이내로 실행된 비율이 무려 70%라고 하네요. 그렇다는 거는 10초 이내라고 하면은 그 작업이 그렇게까지 엄청 길게 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적시에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어떤 니즈가 적시에 사용되는 비율이 되게 많구나. 구글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앞에 있는 노티피케이션 개수,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초 이내로 포그라운드 서비스 끝나는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번 안드로이드 12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이 안드로이드 12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실행되고 10초 동안은 노티피케이션이 유저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작업이 10초 안에 끝나는 작업이라고 하면은 노티피케이션 에어리어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언급드린 그런 깜빡깜빡하는 자꾸 이게 노티피케이션 잠깐 나왔다가 유저는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없어져 있는, 그러니까 뭔가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그런 앱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 임프레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동작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재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건 실제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포그라운드 서비스의 다음 특성 중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결국에는 위에 있었던 노티피케이션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 노티피케이션 보여준다고 합니다. 커넥티드 디바이스, 미디어 플레이백, 미디어 프로젝션 혹은 폰콜이라는 어떤 포그라운드 서비스 타입을 적용을 하면은 바로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set show foreground immediately 라는 요거를 보고 직역을 하면은 포그라운드를 바로 즉각적으로 보여줘라 라는 메소드는 안드로이드 12에서 디플리케이트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어떤 그런 타입을 적용해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바로 보여주는 기능과 상충되기 때문에 저 기능은 디플리케이트 되었으니까 꼭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안드로이드 11을 타겟팅하는 앱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백그라운드에서 더 이상은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도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리거 스테이트 임시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뭐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굉장히 잘 액티브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안드로이드 12 타겟의 에뮬레이터나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예외 사례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일단은, 그거를 보기 전에, 어떤 것들이 예외 사항인지 보기 전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포그라운드 서비스로 실행해야 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을 막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워크 매니저의 익스페디티드 잡스라는 어떤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이 익스페디티드 잡스는 새로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기능인데요. 낮은 레이턴시와 높은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더즈 모드, 배터리 세이버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가 많이 들어간 잡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동작하지 않고 뭔가 지연이 된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익스페디트 잡에서는 이제 직결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의 내용이 이제 긴급한 작업에 대해서 대기 처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일단은 긴급한 작업에서 대기 처리를 시킬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런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배터리나 리소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늦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룰을 제공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즈 모드랑 배터리 세이버 상태에서는 이제 발생을 한다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작업들은 이제 워크메이저 API를 통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X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고 어떤 안드로이드 버전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시작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좀 빠르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거를 사실 좀 총 정리를 하면은, 유저가 MUI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혹은 사용하고 있을 때에 대해서는 거의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액티비티와 같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컴포넌트, 뭐, 프래그먼트고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재하는 태스크의 백스택에 액티비티가 있는 경우.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이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그걸 부르는 주체가 뭐 사용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유저들이 액티브하게 해당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었거나 이런 경우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FCM을 사용해서 높은 우선순위 메시지를 받으면 가능하다. 우리가 F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구글의 푸시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중앙에서 리소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FCM을 받았다는 거는 충분히 어떤 그렇게 무분별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역시 그 다음에도 이제 버블, 노티피케이션, 위젯, 액티비티와 같이 UI에 관련 있는 것들이 작동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시작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복잡해요. 지오펜싱, 뭐 이런 어떤 위치에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액티비티 레코지네이션 트랜지션 같은 관련 있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가 재부팅되고 나서 이 경우에도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 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타임존, 타임, 로케일이 변경되었을 때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블루투스 스캔, 블루투스 커넥트에 관련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받았을 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제 MDM이나 디바이스 폴리시 클라이언트 앱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뭐 보안이나 어떤 회사, 컴퍼니 이런 어떤 그런 곳에서 요구하는 로직대로 바로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앱에 대해서는 이제 이 경우가 예외로 처리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컴패니언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뭐 요게 이제 뭔가 실제 기기끼리의 뭔가 뭐 가까워져서 뭐 이런 기능인지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로 처리가 되고요. 이제 이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스티키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시킨다는 거는 저희가 서비스 종류는 스티키를 리턴하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스타티드 서비스를 쓸 때 이제 온 스타트 커맨드의 반환으로 스타트 스티키를 이제 적용해 주시면 그 경우는 가능하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배터리 최적화 옵션을 만약에 유저가 우리 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앱에 대해서는 배터리 최적화를 유저들이 굳이 적용하지 않겠다 하면은 이러한 제약을 이제 엇나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UI로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 기능을 이제 발행을 할 때 그게 꼭 피치 못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유저들에게 UI 가이드로 이 앱에 대해서는 배터리 최적화 옵션을 꺼주세요. 뭐 이런 어떤 UI를 제공한다면 그 경우에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 시작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접촉되지 않는 상태에서 쓰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워크매니저 API에 이스페디트 잡을 이용해서 해당 잡을 수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API들이 뭐 실제로 어떻게 코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워크매니저 이 코드를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코드들이 적용된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뭐 선플라워, IO 스케줄러 그리고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기술해서 관리하는 거를 찾아봤는데 아직 셋 이스페티드가 적용된 것은 이 안드로 아키텍처 컴포넌트 소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발췌를 했고요. 원타임 워크 리퀘스트 빌더, 그러니까 이게 워크 매니저의 워크를 빌드라는 거죠. 데이터 셋 해주고 여기 새로 추가된 이제 set expedit라는 속성을 적용을 해준다면은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잡을 수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웃 오브 쿼터 폴리시는 신속 처리 작업, 아까 그 신속 처리 작업은 직역을 한 건데, 이스페디트 잡의 그 할당량이 초과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옵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옵션도 잘 찾아보고 어떤 것이 이 변경된 API에 가장 적합한 이제 작업인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워크매니저 2.7.0 알파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디펜던시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해야 될 것이 이제 요 워크 매니저를 통해서 이걸 처리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12부터는 이제 익스페디트 잡을 사용하고 내부적으로 랩핑이 되어서 그 안드로이드 12의 이전 버전에는 안드로이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자동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되게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워크 매니저의 set expedit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러한 처리를 해주시면 뭐 하위 호환성도 챙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익스페디트 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익스페디트 잡은 중요한 작업을 최상의 우선순위로 처리하는 포그라운드 서비스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잡 스케줄러 작업의 용도 사이의 선택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이게 디벨로퍼 가이드 문서에 써져 있어요. 이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전 모드와 도즈 모드를 비롯한 이제 디바이스 파워,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제한 요소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현대 워크로드에 실행 가능한 상태라면 즉시 신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속 처리 작업도 지연이 될 수가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한 절전 모드 도즈 모드도 이제 실행은 되는데 실행이 안 되지 않는데
이 작업이 바로 처리가 되진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시스템 로드가 너무 높을 때, 그리고 이 익스페디트 잡이 너무 뭔가 많이 쌓였을 때, 그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실행되는 아니고 어느 정도 큐가 쌓이는 형태로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사실 조금 이제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고, 이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아까 플루님이 전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백그라운드 테스트 인스펙터를 활용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 여기까지는 이제 안드로이드 12 그리고 워크 매니저로 활용한 이제 우회 방법을 얘기 드렸는데요.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백그라운드 처리 방법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것도 역시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이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어떤 작업을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이제 그거를 어떤 도구로 선택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좀 가이드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크게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유저들이 행동을 어떤 그 앱과의 인터랙션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을 해서 곧바로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실행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바로 받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로그인 혹은 뭐 글쓰기는 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대용량 파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포그라운드 처리로 될 수가 있으니까, 뭐 로그인, 어떤 게시글을 들어가는 것, 이런 흔히 얘기하는 HTTP 리퀘스트와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코루틴, RX 자바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스레드를 활용한 비동기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거가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저의 플로우가 끊기지 않아야 되는 작업들에 대해서 이걸 쓰면은,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그 작업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실행이 돼야 되느냐 아니냐,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시점에 바로 실행되는 것들은 알람 매니저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는 적시에 실행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적시에 실행될 필요가 없이 뭐 언젠가는 처리가 되는, 약간 지연이 돼도 상관이 없는,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지연이 돼서 예를 들면 시스템이 재부팅을 한 상태에서도 뭔가 그게 미뤄져 왔던 작업이 실행이 될 수 있으면 괜찮다. 이런 것들은 워크 매니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앱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기능들이 많아지고 또 비즈니스 로직들이 많아지고 한데, 그런 유저들이 또 그런 앱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모니가 안 맞는 거죠. 한 앱에서 한 디바이스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잡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러한 워크 매니저 같은 도구가 나오게 된 거고, 최대한 이것을 통해서 OS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그런 백그라운드 작업들이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것 같고, 그렇게 플랫폼을 좀 리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앱에서 지금 현재 내 백그라운드 처리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12 타깃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유저들이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잡을 실행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거를 실행시키려면 워크 매니저의 set expedite 메소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면은 그런 예외사항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모든 백그라운드 작업은 목적과 실행 타이밍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기준은 첫 번째, 유저가 앱과 인터랙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각 작업이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각 작업이 적시에 처리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지연이 되어도 된 작업이라면 꼭 워크 매니저의 사용을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발표 마쳤고, 여기 있는 리소스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제공되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잘 정리되어 있고 더 풍부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